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27층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5세, 이제 10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사장님이 부르시더라. 옆자리에 앉은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수진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기였습니다. 함께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일해온 사이였습니다. 사장님이요. 무슨 일로? 글쎄, 아마 부장 자리 이야기일 거야.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마케팅 부장 자리가 비게 될 거라는 소문이. 그리고 그 자리에 유력한 후보가 바로 수진이라는 이야기도. 정말일까? 드디어? 당연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이번 프로젝트도 완전히 성공시켰는데.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은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매출도 30% 증가시켰고 새로운 고객들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능력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10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 사장님 사무실로 오세요. 비서 김 대리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마음을 가다듬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 사장이 환한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60대 초반의 박 사장은 이 회사를 30년 전에 창업한 창업주였습니다. 앉아요, 수진 씨. 네,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래서 말인데, 곧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부장 자리가 비게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임원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수진은 사장실을 나오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땠어? 민수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결정된대. 와, 축하해. 미리 축하한다. 민수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모습을 보니 수진은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좋은 동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친한 후배 이지은과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수진 팀에서 일하는 대리였습니다. 언니, 정말 부장 되시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니야. 다음 주에 결정된대. 와, 정말 축하드려요. 언니 아니면 누가 해요. 지은이의 말을 들으며 수진은 뿌듯했습니다. 후배들도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소문 들으셨어요? 이상한 소문? 뭔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 지은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외부에서요?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수진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부장이 온다면 자신의 승진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라서. 오후에 회사로 돌아온 수지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야, 혹시 외부에서 새로운 부장이 온다는 소문 들었어. 외부에서 무슨 소리야? 사장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 민수는 그런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수진은 우연히 인사팀 차장과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 수고하세요. 네, 차장님도요. 아, 그런데 다음 주 조직 개편 관련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어떤 준비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인사팀 차장의 애매한 말투가 수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외부에서 새로운 부장이 오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자신의 10년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 벌써 왔네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이미 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팀의 송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일찍 오셨네요. 네, 할 일이 많아서. 송 과장은 수진보다 2년 늦게 입사했지만 나이는 수진보다 3살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였지만 업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조직 개편 소식 들으셨어요? 네, 조금은. 저도 그런데 좀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복잡하다는 게 송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제 사장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케팅 부장 자리에 대해서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러 옵션이요? 네, 내부 승진도 있고 외부 영입도 고려 중이라고. 결국 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군요. 송 과장의 말투가 묘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출근했습니다. 다들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일찍 와서 얘기하고 있었어. 수지는 민수에게 송 과장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외부 영입. 그럴 리 없어. 사장님이 수진이한테 직접 얘기하셨잖아. 하지만 민수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은 혼자 회사 근처를 걸어다니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10년간 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정말 외부에서 새로운 부장이 올 수 있는 걸까? 그때 우연히 사장님이 누군가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은 처음 보는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수진 씨. 사장님이 수진을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참, 소개할게요. 이분은 최우진 이사님이고 다음 주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 예정입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사님? 안녕하세요.
최우진입니다. 우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은 간신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우진 이사님이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실 예정이에요. 사장님의 말에 수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케팅 부장이 아니라 이사 직급으로 외부에서 영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승진은 수진 씨는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니까 우진 이사님과 잘 협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우진이 사라진 후 수진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수진을 본 민수가 놀랐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수진은 민수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뭐, 외부에서 이사를 영입했다고? 응. 마케팅 부문을 총괄한다더라. 그럼 부장 자리는? 아마 없어질 것 같아. 민수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사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최우진이 마케팅 이사로 영입되었고 기존의 마케팅 부장 자리는 폐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그 공지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회사에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네. 시간 되면 잠깐 얘기할까요? 수진은 우진을 따라 회의실로 갔습니다. 앉으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기업에서 15년간 마케팅 업무를 해왔고 최근에 이 회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진의 말을 들으며 수진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능력 있는 사람 같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씨 같은 인재가 있어야 우리 팀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우진의 말은 정중했지만 수진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 후 수진은 민수와 함께 술집에 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민수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괜찮아. 이런 일은 회사에서 흔한 일이야. 수진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체념하면 안 돼.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미 결정된 일인데. 민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이런 일이 계획적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계획적. 응. 처음부터 외부 영입을 염두에 두고 내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도록 유도한 다음에 민수의 말이 끝나기 전에 수진은 그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한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어. 사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용당한 걸까? 다음 날 출근해서 수진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 자신이 이용당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지만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음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부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가 조용할 때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 수진 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네, 아주머니. 일이 좀 있어서요. 청소 아주머니와는 평소에 자주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는 이 회사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최근에 사장님이나 임원분들이 뭔가 중요한 얘기하는 거 들으신 적 있나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지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됐구나. 참 서운하시겠어요. 혹시 뭔가 들으신 게 있으시면. 순자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에 사장님 사무실에서 청소하는데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우진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였어요. 언제 입사시킬지, 어떤 조건으로 모실지 그런 얘기더라고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 전이면 자신이 프로젝트를 막 성공시켰을 때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아, 그런데 그때 수진이는 어떻게 할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얘기를요? 네. 그리고 일단 조용히 하자는 말씀도 하셨어요. 수지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우진의 영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승진 가능성을 암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날 오전 내내 수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이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언니, 사실 어제 인사팀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뭔데? 지은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우진 이사 영입 건이 3개월 전부터 추진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3개월 전? 네. 그리고 처음부터 마케팅 부장 자리를 없애고 이사 직급으로 모셔오기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개월 전이면 자신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언니가 아무리 잘해도 승진은 불가능했던 거죠. 수지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회사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에 수지는 민수에게 들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처음부터 수진이를 속인 거잖아. 그런 것 같아. 이건 참을 수 없어. 사장님께 직접 따져봐야겠어. 하지만 수지는 민수를 말렸습니다. 안 돼.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더 많은 정보를 모아보자. 그날 저녁 수지는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후 혹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밤 9시쯤 회사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사장님 사무실 근처로 가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까?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팀장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줄까? 팀장 자리, 수진은 이미 팀장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수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수진 씨. 뒤돌아보니 송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과장님, 왜 여기? 저도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사장님께 보고할 일이 있어서. 이 시간에요? 사장님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이신 것 같은데. 송 과장의 말투가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의 통화 내용, 그리고 송 과장이 그 시간에 회사에 있었던 것.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수진 씨, 사장님이 부르세요. 아침부터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수진은 긴장하며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앉으세요. 네, 사장님. 어제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다면서요? 역시 송 과장이 얘기했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앞으로는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까 하는데 수진 씨가 팀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어젯밤 통화에서 들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어떤 팀인가요? 신규 사업 개발팀이에요.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팀이죠. 좋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수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실을 나온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새로운 팀장 자리는 나쁘지 않았지만 왠지 자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와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규 사업 개발팀, 그게 뭔지 알아? 잘 모르겠어. 새로 만드는 팀이래. 혹시 너를 마케팅팀에서 빼려는 의도가 아닐까? 민수의 말에 수진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 글쎄, 혹시 내가 뭔가 알면 안 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안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수지는 지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은아, 혹시 인사팀에 아는 사람 있지? 네. 왜요? 최우진 이사 영입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시도해 볼게요. 이틀 후 지은이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정말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뭔데? 최우진 이사 영입비가 5억 원이래요. 5억 원? 네. 그리고 연봉도 2억 원이라고.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회사에서 기존 직원 여러 명의 연봉을 올려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영입을 추진한 사람이 송 과장이라는 거예요. 송 과장이? 네. 송 과장이 사장님께 최우진 이사를 추천했다고. 수지는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 과장이 왜 외부 인사를 추천했을까? 혹시 송 과장과 최우진 이사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조심스럽게 알아볼게요.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송 과장의 역할, 최우진의 영입 과정, 그리고 자신을 다른 팀으로 보내려는 의도. 다음 날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송 과장에게 물어보기로. 과장님, 시간 되실 때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송 과장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혹시 최우진 이사님과 어떤 관계세요? 송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별다른 관계 없습니다. 그냥 업계에서 소문난 분이라서 추천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송 과장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수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사장님께 직접 추천하셨다면서요. 누가 그런 얘기를? 그냥 들었어요. 송 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회사 일이니까. 그 말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하세요. 수지는 송 과장의 반응에서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수지는 민수와 만났습니다. 송 과장 반응이 이상해? 응.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럼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겠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송 과장 컴퓨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 그건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하지만 수지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송 과장이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3일 동안 부산 출장 간다고 하네. 민수가 알려줬습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송 과장이 출장을 떠난 다음 날, 수지는 송 과장의 자리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랍에 잠겨 있는 파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이 비었을 때 수지는 조심스럽게 송 과장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간단한 자물쇠였기 때문에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진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최우진의 이력서, 면접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수진 처리 방안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처리 방안이라니.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수진의 능력을 인정하되 마케팅 부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신규 사업팀으로 이동시켜 영향력을 축소할 것. 수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마케팅 부문에서 배제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최우진과 송민철의 관계 대학 동기, 이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 있음. 송 과장의 이름이 송민철이었습니다. 결국 송 과장과 최우진은 원래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공시 인센티브 송민철 차장 승진, 최우진, 이사 마케팅, 부문 완전 장악. 수지는 모든 음모를 이해했습니다. 송 과장과 최우진이 짜고
자신을 마케팅 부문에서 밀어내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급하게 그 문서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3부 발각된 조사. 뒤돌아보니 최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여기에? 사무실에 놓고 간 서류가 있어서 가져가려고 왔는데. 송 과장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수진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님이 부탁하신 서류를 찾고 있었어요. 송 과장이 출장 가면서 부탁했다고요? 네. 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서류인데요? 마케팅 관련 자료요. 구체적으로요?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다행히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언니, 여기 계셨구나.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 지금 갈게. 수지는 급하게 송 과장의 서랍을 닫고 지은이를 따라갔습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급한 회의가 있어서. 우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수진은 지은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위험할 뻔했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지은이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문서가 있었어요? 응. 다 사진 찍어놨어. 수진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문서들을 지은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와,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지. 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일단 민수한테 보여주고 함께 의논해 봐야겠어. 그날 오후 수지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진짜야? 정말 이런 문서가 있었다고?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음모야. 사장님께 직접 보고해야겠어. 그런데 사장님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이런 큰 결정을 사장님 모르게 할 수 있을까? 민수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진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수지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지? 민수에게 물어봤지만 민수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언니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이요.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제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진이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인사팀 차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최근에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특별한 일이요? 네. 혹시 권한 없는 자료에 접근했다거나. 수지는 어제 일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송 과장 자리에서 뭔가 하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서류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서류요? 수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케팅 관련 자료였습니다. 송 과장이 부탁했다고요? 네. 확인해 봐야겠네요. 인사팀 차장은 송 과장에게 연락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수지는 인사팀에서 불렸습니다. 수진 씨, 어제 말씀하신 건 확인해 봤는데요. 네. 송 과장에게 연락해 봤더니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럼 정말로 권한 없는 자료에 접근한 건가요? 수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수지는 자신이 발견한 음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 차장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음모가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수지는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들이요. 인사팀 차장이 사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어디서 촬영한 건가요? 송 과장 서랍에서요.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 서랍을 뒤진 거군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수진 씨, 이런 행동은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수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규정 위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사장님께 보고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이 문서들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인사팀 차장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징계위원회에 불렸습니다. 사장님, 우진, 인사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수진 팀장, 동료의 개인 서랍을 허가 없이 뒤지고 기밀 문서를 촬영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제가 발견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수진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사장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입니다. 동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회사에 음모가 있습니다. 음모, 무슨 음모 말입니까? 사장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송 과장과 최우진 이사가 짜고 저를 마케팅 부문에서 제거하려는 음모입니다. 그 순간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김 팀장이 최근 들어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아마 승진 실망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저는 정상입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는 순간 우진이 말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송 과장 서랍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송 과장은 지금 출장 중이고 개인 서랍을 함부로 열 수는 없습니다. 수지는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수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수가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 이미 다 끝났어. 그때 지은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큰일이에요.
뭔데? 송 과장이 갑자기 출장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서랍을 정리하고 있어요.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가봐야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송 과장은 서랍의 모든 서류를 치워버린 후였습니다. 과장님. 수진 씨.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송 과장은 태연했습니다. 서랍에 있던 서류들은 어디 갔나요? 어떤 서류 말씀이세요? 우진 프로젝트 관련 서류요. 그런 건 없는데요. 송 과장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수지는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다고요. 수진 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주변 동료들이 수진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수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고, 오히려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7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순자.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혹시 순자 아주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자부 예상치 못한 동맹. 다음 날 아침 7시 수지는 순자 아주머니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급하게 부르셔서 놀랐어요. 수진 씨, 어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봤어요. 뭘 보셨어요? 송 과장이 늦은 시간에 회사에 와서 뭔가 태우고 있더라고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우고 있었다고요? 네. 회사 뒤편 쓰레기 소각장에서요. 서류 같은 걸 태우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려고 했는데 송 과장이 저를 보고는 급하게 사라졌어요.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송 과장이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 태우고 남은 게 있나요? 그게 제가 몰래 좀 주워왔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반쯤 탄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종이 조각들을 자세히 보니 김수진이라는 이름과 제거, 계획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수진 씨가 좋은 사람인 걸 아니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주머니,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에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증언과 타다 남은 서류 조각들이 있다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수지는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아주머니가 그런 걸 봤다고? 응. 그리고 증거도 있어. 그럼 이제 다시 징계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겠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징계위원회에서는 수진의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그때 지은이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인사팀에서 들은 얘긴데 오늘 오후에 수진 언니 처분이 결정된대요. 처분? 네. 아마 징계해고일 거래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징계해고라면
다른 회사 취업도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오늘 안에 뭔가 해야겠어. 수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사장님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네.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요. 수지는 순자 아주머니가 목격한 일과 타다 남은 서류, 조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송 과장이 어젯밤에 증거를 태우는 걸 청소 아주머니가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남은 조각들입니다. 사장님이 종이 조각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김수진 제거 계획. 이게 정말 우리 회사 문서인가요? 네.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가 직접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큰 문제군요. 사장님도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당연하죠. 이런 일을 제가 왜 알고 있겠어요? 사장님의 반응을 보니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를 불러보세요. 잠시 후 순자 아주머니가 사장실에 왔습니다. 순자 씨, 어젯밤에 정말 송 과장이 뭔가 태우는 걸 봤나요? 네, 사장님. 분명히 봤어요. 어떤 걸 태웠는지 확실해요. 서류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어요. 사장님, 그럼 제 징계는 일단 보류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당장 해고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사장님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진과 인사팀장 그리고 송 과장도 출장해서 급하게 불려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장님이 순자 아주머니가 목격한 일과 타다 남은 서류, 조각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송 과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회사에 온 적이 없다는 건가요? 그건. 송 과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세요. 잠깐 들른 적은 있지만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우진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송 과장과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대학 동기 사이가 아닌가요? 사장님이 예상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진이 당황했습니다. 조사해 봤습니다. 두 분이 같은 대학 출신이고 이전 회사에서도 함께 일한 적이 있더군요.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 과장이 우진 이사님을 추천한 거군요. 사장님, 저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조사 결과 두 분이 공모해서 김수진 팀장을 축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냉정했습니다. 두 분 다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사장님, 송 과장과 우진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팀장에게는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케팅 부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회의가 끝난 후 송 과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우진이가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함께 새로운 회사를 차릴 계획도 있었고, 그래서 저를 희생시키려 했다는 건가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수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민수, 지은이, 그리고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민수야.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지은이도 정말 고마워. 언니가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거였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정말 은인이세요. 뭐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우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인데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요. 수지는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우진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사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요? 더 큰 음모가 있었어요. 저와 송 과장도 그냥 말단이었을 뿐이에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저희를 이용한 거예요. 회사 인수. 네. 마케팅 부문을 장악한 다음 회사 전체를 흔들려는 계획이었어요. 수지는 더 큰 음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마도요. 조심하세요, 수진 씨. 우진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더 큰 음모가 있는 걸까? 그리고 수지는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오부 더 큰 음모. 우진의 경고 후 며칠간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더 큰 음모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진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케팅 부장으로 승진한 수지는 이전보다 더 많은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회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니 최근 몇 달간 누군가 회사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작은 양이지만 합치면 상당한 지분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좀 봐. 뭔데? 누군가 우리 회사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어. 민수가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사는 건 보통 인수 시도일 때 하는 방법이야. 그럼 우진이 말한 게 사실일 수도 있겠네. 그런 것 같아. 수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매입한 명의들을 추적해 보니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지은아, 이 회사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을까?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며칠 후 지은이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이 페이퍼 컴퍼니들의 실제 소유주를 찾았어요. 누구야? 대성그룹이에요. 대성그룹? 수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왜 대성그룹이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질까? 아마 우리 회사의 기술력 때문일 거예요. 최근에 개발한 신기술이 꽤 가치 있거든요. 수지는 모든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대성그룹이 회사를 인수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우진과 송 과장을 이용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사장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수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사장님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보자. 그날 밤 수지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의 컴퓨터에서 대성그룹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메일 내용을 보니 사장님도 회사 매각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대해서는 협상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사장님도 알고 있었던 거네. 하지만 이메일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사장님은 단순 매각이 아니라 합병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요. 사장님은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대성그룹 측에서는 완전 인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경영진을 모두 교체하고 구조조정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진과 송 과장을 이용한 거구나. 대성그룹은 사장님을 압박하기 위해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키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대성그룹의 인수 시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진과 송 과장의 일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한참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인수 제안을 해왔습니다.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직원들이 불안해할까 봐서요. 그리고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최대한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수지는 사장님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수진 씨가요? 네. 이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직원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주시겠어요? 어떤 역할인가요? 곧 전체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때 직원들이 너무 동요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전체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장님이 대성그룹의 인수 제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성그룹에서 우리 회사 인수를 제안해 왔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용은 최대한 보장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정말 인수가 확정된 건가요? 한 직원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단 진정하세요. 사장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인수되면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결해야 합니다. 회사의 가치를 증명해서 인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해요. 수진의 말에 직원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부장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민수가 동조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넘어가요. 회의 후 직원들의 분위기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직접 몇몇 핵심 직원들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수진 씨에게도 제안이 왔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연봉을 2배로 올려준다고 하더라. 받을 거야? 아니. 지금 회사를 떠날 수는 없어.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달랐습니다. 몇몇은 실제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핵심 인력이 빠지면 회사가 더 어려워질 거야. 대성그룹의 전략인 것 같아. 회사를 약화시켜서 인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수지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과 더 많이 소통해야겠어. 수지는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떠나면 결국 대성그룹의 계획에 놀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너무 좋아서.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대기업에서는 개인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수진의 설득으로 몇몇 직원들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대성그룹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고 사장님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투자자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투자자요? 네. 대성그룹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잖아요. 수진의 제안에 사장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알아봅시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성그룹만큼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육부 뜻밖의 기회. 한 달이 지나고 회사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몇몇 핵심 직원들이 실제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투자회사 KJ 파트너스의 김영수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회사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했을까? 어떻게 저에게 연락을? 업계에서 수진 부장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케팅 부문에서 보여주신 성과가 인상적이더군요. 만나서 이야기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다음 날 수지는 김영수 이사와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국외 명문대 출신으로 투자 분야에서 20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귀하의 회사가 현재 대성그룹의 인수 제안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인수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기존 경영진과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원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가요? 30% 지분 투자로 200억 원을 투입하고 3년 동안 경영권은 기존 경영진이 유지합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네요. 저희는 수진 부장님 같은 인재가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이사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세요. 회사로 돌아온 수진은 즉시 사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 제안이? 네. 조건도 대성그룹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KJ 파트너스는 업계에서 유명한 투자회사입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사장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KJ 파트너스로부터
정식 제안서가 왔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 정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거라면 대성그룹 인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훨씬 좋을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에서 이미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을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들도 이미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수 이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대성그룹 지분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대성그룹의 지분을 매입하겠습니다.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 투자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성그룹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보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장님도 이 제안에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하지만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KJ 파트너스는 실제로 성공한 투자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행해 볼까요? 며칠 후 대성그룹과 KJ 파트너스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KJ 파트너스의 협상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 민수도 신기해했습니다. 아마 우리 회사의 잠재력을 높이 본 것 같아. 한 주 후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대성그룹이 보유한 지분을 KJ 파트너스가 모두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성공했네요. 전체 직원들이 기뻐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가 안전해졌어.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KJ 파트너스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투자 계약이 체결된 후 김명수 이사가 수진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수진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수진 부장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영수 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투자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수진 부장님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요? 네. 수진 부장님의 리더십과 위기 대응 능력을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장이고 회사의 핵심 인물은 아닌데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장님과 이미 얘기했는데 수진 부장님을 이사로 승진시키고 더 큰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이사로요? 네. 그리고 앞으로 회사의 전략 기획을 총괄해 주셨으면 합니다.